학습의 전이에 관한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27번 문제는 전이의 유형이 나왔어요. 자, 근접 전이가 있고요. 원격 전이, 원전이, 화란 뜻은 먼 뜻이잖아요. 그래서 원전이라고 하고요. 저진로 또는 저도전이라고 하고요. 추거적 전이가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른 것은인데요. 우리가 이제 근접 전이와 원격 전이에서 근접 전이는 가까운 것이고 원전이는 먼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유사성이 있는 것이죠. 근접전이 유사성이 있는 거고 원격전이 원전이는 유사성이 없다. 이렇게 유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근접, 원격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상황들 간의 중첩이 많으나 원래의 맥락과 전이 맥락은 다르다? 아니라니까요. 유사성이 있어요. 유사성, 상황들 간의 중첩도 있고요. 원래의 맥락과 전이 맥락이 유사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근접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원격전이는 그 반대가 되겠죠. 상황들 간의 중첩이 적으며 끊어요. 원래의 맥락과 전이 맥락이 유사하지 않다. 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사하지 않으니 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저진로가 있는데요. 상황들 간의 연계는 가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추상화가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 문제에서 의식적인 노력이 없어도 전이가 가능하다 이게 있었죠. 그걸 저도전이, 저진로전이라 하는데요. 저진로전이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추상화된다 그랬으니 이것은 고진로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대말로 생각하면 돼요. 이걸 고도전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해설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저진로전이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리을 들어가는데요. 추거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literal이라는 추거적이 있는데 추거적은 글자 그대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바로 추거적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전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전이라는 개념을 말 그대로 이해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게 추거적 전인데 추구적 전이는 트랜스퍼라고 옮기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원래의 기능이나 지식이 새로운 과제에 뭐 되는 거다? 전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것이 있고 새로운 것에 옮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바로 추구적 전이, 글자 그대로, 트랜스퍼라는 글자 그대로의 전이를 추구적 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 찾기죠. 니은과 리을이 옳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답 노트도 다 해드렸고요. 니은과 리을은 4번에 있네요. 자, 4번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됩니다. 이 전이에 대한 문제가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이의 원리라든지 아니면 전이의 이런 유형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잘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18번 문제는 신경전달 물질, 뇌신경전달 물질이 나왔는데요. 기억과 관련된 거네요. 기억과 관련된 거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세로토닌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우울과도 연관성이 있고요. 불안과도 연관성이 있고요. 기억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설해 보면 세로토닌을 찾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실력 따지게 넣어놨는데요. 세로토닌을 찾으셨나요? 변연계란 말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변연계에서 분비되는 거와 연관성이 있어요. 변연계가 바로 기억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코르티손이 있는데요. 이 코르티손은 우리가 이제 지방이라든지 단백질 이러한 그 대사에 관련된 바로 호르몬, 이게 바로 코르티손이라고 해요. 해설에 있는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쓸게요.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요. 자, 이 코르티손은 지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백질이요. 자, 그것의 대사와 관련된 겁니다. 단백질의 대사와 관련된 호르몬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호르몬을 H로 쓰겠습니다. 자, 노르에피네프린이 있습니다. 노르에피네프린도 기억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실력 따지기에 노르에피네프린을 보면 변연계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네, 변연계. 이 변연계가 바로 기억과 관련된 중추입니다. 자, 아세틸콜린이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은
뇌의 윤활유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잘 안 되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치매에 잘 걸린다. 이건 단독으로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합니다. 아세틸콜린을 찾으면 거기에서 그 뇌 노인성 치매, 즉 알츠하이머 질환과도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기억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이제 기억력이 감퇴되는 게 치매 아닙니까? 따라서 이것은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치매와 연관되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콜티솔이 있습니다. 이 콜티솔은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와 연관된 호르몬을 우리가 콜티솔이다 또는 콜티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설에 잘 달아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이 부신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와 연관된 호르몬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콜티솔이 분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정리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과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이 기억과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18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제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9번 문제 별표 쳐놓으시고요. 와이너 누구죠? 귀인 이론의 학자입니다. 귀인의 A와 이에 해당되는 세 가지 차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외부가 있죠. 내부도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안정이 있고 불안정이 있네요. 그 다음에 통제 가능과 통제 불가능이 있네요. 세 가지 차원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은 내부적 요인이냐 외부적 요인이냐 하나, 그 다음에 안정 요인이냐 아니면 불안정 요인이냐 둘, 통제가 가능하냐 통제가 불가능하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차원으로 했는데요. 자, 앞에 보니까 과목 특성, 노력, 운, 행운, 불운, 능력, 친구의 도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죠? 네. 자, 과목 특성은 과목 난이도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과목 난이도와 연관성 있는 게 과목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의 팁만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통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있어요. 그쵸? 네. 여기에서 한 가지만 통제가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다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따라서 한 가지만 통제가 가능한데 그 통제 가능한 한 가지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노력은 자신의 노력이기 때문에 자신이 통제할 수 있겠죠. 요거 한 가지만 통제 가능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통제 불가능입니다. 나머지는 통제 불가능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문제 보겠습니다. 과목의 난이도입니다. 외부 요인이죠. 안정입니다. 난이도는 조절되는 게 대부분이니까 안정이라 하고요. 통제 불가능 맞습니다. 자, 노력입니다. 노력은 내부적인 거고요. 불안정하고요. 통제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입니다. 이 운은 외부적인 것이고 불안정하고요. 그 다음에 통제 불가능하다. 노력만 통제 가능이고 나머지 다 통제 불가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능력은 내부적인 것입니다. 안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노력은 내부적인데 불안정한 것이고 능력은 내부적인데 안정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제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친구의 도움입니다. 외부적인 도움이죠. 외부 불안정이고 통제 불가능입니다. 외부적인 것이니까 통제가 불가능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9번의 답은 5번이 답이고요. 여러분 해설에 제가 도표로 정리해 드렸어요. 그 도표를 보시면 돼요. 그 도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문제를 푸는 키가 됩니다. 또한 이 문제의 답을 찾아낼 때 이것 한 가지만 통제가 가능이다. 노력.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통제 불가능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5번으로 답을 처리했고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20번 문제는 사회인지학습 이론이 또 나왔죠. 사회인지학습 이론의 기본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기억해 보면 학습은 시행착오의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행착오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은 손다이크입니다. 손다이크는 도구적 조건화, 도구적 조건 형성을 말한 사람이죠. 시행착오 학습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손다이크의 도구적 조건 형성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라의 사회인지학습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탈락입니다. 자, 니은 간접적으로 강화를 경험하여도 학습이 가능하나요? 네, 간접적으로 강화를 경험하여도 직접적인 강화를 이야기한 사람은 되게 스키너인데요. 이 강화가 간접적으로 주어져도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기 강화, 자기 스스로 바람직한 것을 하고자 하는 자기 강화의 개념도 여기 사회인지학습 이론에 들어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외부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강화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떠한 강화를 해내는 어떤 간접적인 그러한 강화도 학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디귿입니다. 학습은 즉각적인 행동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나요? 네, 사회인지학습 이론에서 보면 자기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규제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데요. 자, 어떤 것을 수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반응을 일으키는데, 자, 즉각적인 행동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자기 조정과 자기 규제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자기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행동 변화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고요. 자, 이제 니은 디귿 다 맞고 리을 들어갑니다. 학습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 학습자를 우리가 인간이라고 보고요. 환경이 있네요. 세 가지의 상호작용 생각나십니까? 인간이 있고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서로 무슨 작용한다고요? 상호작용한다 그랬어요. 이게 상호, 결정론이라 했죠. 여기를 보시면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리을짐은 맞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이 옳은 내용이 됩니다.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 사회인지학습 이론인데요. 상당히 많죠, 여러분. 앞에서부터 사회인지학습 이론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있습니다.